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실전 사주반 시작할게요. 네. 자, 오늘 499강입니다. 곧 시즌 10이 이제 끝나가네요. 오늘 499강하고 500강을 할 건데, 둘 다 내용이 이럴 것인가 저럴 것인가를 되게 인생의 선택의 고비, 어떤 선택의 고비에 변곡점에 있는 분들이 오늘 상담을 하셨던 케이스가 좀 생각이 나서,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 사주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 도움이 될까? 어쩔 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뭐 어쩔 때는 굳이 그걸 사주 보고 갈 필요 있나? 그냥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면 되지. 또는 어떤 논리와 합리와 이성으로 선택할 수도 있지. 근데 가끔 중요한 결정은 사주를 참고해야 될 수도 있겠죠. 다만 그 사주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한다? 사실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사실 비추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셔서 제가 사주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조언을 해주시더라도 어디까지나 이거는 자신이 참고로 삼을 사항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내용과 안 보이는 내용,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걸 이판, 사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판적 판단과 사판적 판단.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그런 판단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어떤 판단, 그런 것들이 어떤 점술이라든가 또 어떤 신의 섭리가 있을까? 뭐 이런 걸 좀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인데, 사실 우리는 이 물질 세계를 살고 있죠. 이성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죠. 이 세상은. 논리, 이성, 이제 이런 걸로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는 그걸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주명리 또는 어떤 운명적 요소는 부수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얘기는 부수적으로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모든 판단은 본인 스스로 자기가 결정을 해서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생에서 선택해야 되는 모든 요소들은요, 꼭 우리가 시험 보는 곳에서 1번을 답으로 할 것인가 2번을 답으로 할 것인가와 같은 거죠. 가끔 도움이 필요할 땐 찬스 해가지고 책 좀 보게 해주세요. 엄마 이거 3번 답이 뭐야? 뭐, 어머니 숙제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똑똑한 친구야 나 좀 도와다오. 뭐 이거 답이 이거니 저거니 뭐 이렇게 도움을 구할 수도 있을 텐데, 궁극적으로는 남에게 도움을 구했던, 누가 유도를 했던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거고, 그리고 자신이 풀어야 되는 거죠. 시험을 남이 대신 풀어줬어. 어려운 문제 남이 대신 풀었어. 내 인생이야 남의 인생이야. 남이 대신 성장하는 거예요. 나 대신. 그게 맞았든 틀렸든. 맞아도 공부고 틀려도 공부해.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거죠. 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사주명리는 그런 측면에서 뭐 도움을 주는 도구인 것이지 절대적으로 이게 맞아 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건 요 499강은요 부모님께서 자녀 사주를 좀 보고 가신 케이스인데, 아무래도 그 자녀의 길을 좀 현명하게 좀 인도를 해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 뭐 들어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제일 좋은 건 당사자가 와서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어머니나 부모님이 오시게 되면, 물론 아이의 사주면 뭐 중학생, 고등학생, 유치원생이면 당연히 부모님이 보는 게 맞는데, 이제 오늘 요 사주의 주인공은 이제 30대 초반 여성분이신데, 어머님께서 좀 답답해서 이제 오셨던 케이스인데, 제 기억에 남아서 공부가 될 것 같아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한번 이 사주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사주 직업적성 보기. 사주 직업적성 보는 거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공무원을 할 것인가, 재능을 살릴 것인가. 근데 우리 이 실전 사주반에 계신 분들은 사주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시잖아요. A, B, C, D는 아시는 분들이잖아. A, B, C, D 아시는 분들인데 이제 이 사주를 딱 봤다고 쳐. 오행 잘 모르겠고 그냥 십성으로만 봐도 사주가 죄, 식신, 재성, 그때 인성 하나 있네. 많은 것은 뭐죠? 식신. 중요한 자리에 앉은 것도 식신. 식신과 케미를 맞춰서 어떤 결합 상승 효과를 내는 것은 재성. 그렇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그 이후에 인성작용까지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비견과 인성이 함께 동하는데 사유합금으로 사화가 유금을 빛내주는 형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주에 많은 것은 식신, 중요한 자리에 앉은 거 식신, 식신과 케미를 맞춰서 함께 움직이는 건 재성, 뭐 이런 요소들이에요. 없는 건 뭘까? 관성이 없네. 그럼 관성이 없다는 뜻은 뭔가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고 뭔가 어떤 조직이나 어떤 관습, 어떤 프레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겠다. 특히 그러면서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관성이 없는 대신 인성이 많을 수도 있는 거니까 원래 관성하고 인성이 비슷비슷하게 놀고요. 식신상관하고 재성이 비슷비슷하게 놀아요. 재성 많고 식상 없어도 식재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관성 없고 인성 있어도 관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성 없고 관성 있어도 관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재성 없고 식상 있어도 식재 효과가 나타나요. 잇몸이 없으면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뭐 손가락 힘이 약하면 팔뚝 힘으로 뭐 이런 형태들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사주는 거의 중심 에너지가 식신과 재성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렇죠? 식신과 재성이 이 사주의 거의 핵심 인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보죠. 식신과 재성이 많고 관성이 없다. 이거 그러면 사주가 한쪽으로 확 방향성을 지금 명백하게 틀고 있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관성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조직, 소속, 틀, 형식, 사상, 어떤 사회적 관념의 프레임에 얽매이지 않겠다. 즉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존재 필요 없다. 그래서 보통 이분이 여자분이신데 지금 30대 초반의 여자, 계유년생이시니까 30 초반의 여성분이신데 보통 무관의 식신 상관 많으면 옛날에는 뭐라고 조선시대에는 한 50년 전, 40년 전에는 여자가 말이야 이거 시집이나 가겠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사주죠. 일종 관성이 없다라는 거는 주군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주군. 거꾸로 뒤집으면 군주. 왕을 지칭하는 말이 군주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복종하고 따르고 그 사람이 만든 환경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 사회 규범, 규칙, 절대자, 뭐 주군이라는 얘기. 근데 이제 군주는 임금한테 하는 말이고 집안에도 군주가 있습니다. 근데 집안에 있는 군주는 군주라고 하지 않고 뒤집어서 주군이라고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남편. 집안의 남편. 옛날 사람들은 질서를 되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무질서가 질서화되다 보니까 질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갔죠. 그래서 무질서를 나쁜 것으로 보고 질서를 좋은 것으로 보고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의 계급을 되게 많이 따지죠.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계급을 가장 많이 따지지 않나? 그래서 외국어에는 무슨 높임말도 없는데 우리나라는 높임말이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되니까 처음 만나면 제일 먼저 나이부터 물어보죠. 저분 나이가 어떻게 돼? 실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저보다 형님이시군요. 아, 저보다 아우군요. 그래서 이제 높임말을 쓸 것인가 낮춤말을 쓸 것인가. 근데 이 사주는 지금 주군이 없어요. 그러면 내 사주에 절대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말에 복종하고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모시고 누구를 나를 보호해 줄 희망 뭐 느티나무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없는 게 죄야. 재밌죠? 군주의식이 없으면 죄야 옛날에. 왜냐하면 옛날 시대에는 그렇죠? 백성은 임금을 섬기고 그렇죠? 여자는 남편을 섬기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섬기고 자, 말 자체를 보자고. 섬기다. 이게 관성이에요. 관성이 있으면 섬길 게 있는 거야. 이 사주는 관성이 없죠? 섬길 게 없는 거야. 내가 막 다 섬겨야 돼. 그게 편해. 그냥 섬길 거 없는 게 편해. 아유, 요즘에는 그러면 섬길 게 없는 게 편해. 내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너 하지 마. 내가 하라는 것만 해. 넌 이거 하라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내가 시키는 거 해. 아, 그럼 시키는 거 하면 월급 잘 주시는 거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관성이라는 것은 주군이에요, 주군. 어떻게 보면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 내 윗사람, 뭐 이런 형태 같은 거죠. 옛날에는 당연히 그게 남편이었어. 근데 요즘엔 남편이 그런 사람 아니잖아. 뭐 돈 벌어오고, 자상하고, 친구도 대주고, 뭐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육아도 하고, 나 외로울 때 좀 나 달래도 주고, 나 아플 때 뭐 죽도 좀 끓여주고, 뭐 그런 존재잖아.
나 아플 때 죽을 끓여주는 존재는 뭐야? 인성. 내가 이뻐서 잘해주고 싶은 존재는 뭐야? 식신상관. 그쵸?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다스리고 싶은 존재는 뭐야? 재성. 그러면 남편이 재성도 됐다, 인성도 됐다가,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여자한테는 관성이 남편이어야 해.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우주가 여자한테 관성은 남편이다라고 정해놓은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의 관념에 남편은 하늘이다. 남자의 말을 따라야 한다. 남자는 너의 주인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관성이 남편이 된 거야. 마치 어느 지구별 어느 곳에 아마존 여인왕국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남자가 무슨 종처럼 일을 하고 막 아이를 막 기르고 막 집에서 미역국 끓이고 그러면 아마 남편이 관성이 아닐 거야. 막 그 동네에서는 재성이 남편일 거야. 아마 재성이 남편. 남자가 소유물이야. 여자 한 명이 남자 서너 명씩을 소유하고 있어. 뭐 이런 거. 그러면 남편이 관성이 아니라 재성이라고. 그쵸? 그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관성일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사회 관습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관성이 없는 여자는 시집을 못 간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군림하는 남자를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군림하는 남자 뭐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여자니까 내 말 들어. 뭐 웃기고 앉았어. 뭐 이럴 수 있는 사주죠. 그렇죠? 대신에 이 사주에서 주도 의식이 있어요. 이 사주 전체에서 세력도 강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식신이야, 식신. 주도 의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주도 오행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로 이 식신적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고요. 식신적 마인드는 뭐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거를 기르고 키우고 관리하고, 그럼 남편을 만난다면은 남자가 날 좋아해야 돼? 내가 남자를 좋아해야 돼? 그치? 내가 남자를 좋아해야 되지. 좀 남자를 좀 이렇게 잘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식신, 이거 남자한테 잘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런 것도 있죠. 재성적인 마인드도 있으니까 현실적 마인드도 좀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일주가 기토 일주니까 어떤 중재자, 안정적 뭐 이런 형태를 추구한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죠. 토는 어떤 현상 유지, 중재, 안정, 지속 뭐 이런 형태의 토가 들어요. 그래서 이 토라는 에너지를 제가 오행 세상에서 택배 상자 속에 뽁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죠. 택배 상자 안에 유리컵과 벽돌을 넣어놨는데 막 흔들면 유리컵이 깨질 건데 거기다가 뽁뽁이, 즉 토를 많이 집어넣으면 흔들어도 그 공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래서 제가 토 하면은 산신령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토는 산신령의 마음이야. 토는 저 산토끼의 편도 들지 않고 호랑이 편도 들지 않고 뱀의 편도 들지 않고 개구리 편도 들지 않아. 산신령은 자기가 관리하는 산에 목화 금수의 오행이 다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게, 즉 생태계 유지를 원하지. 저 초식동물들이 풀을 다 뜯어먹으니까 내 정원이 망치는 거야. 초식동물들 미워!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 너는 너 나름대로, 너는 너답게 살아가고, 너는 너답게 살아가고, 너는 너답게 살아가거라. 그래서 보통 이 무토나 기토는 어떤 공존주의, 현상유지, 오행이 막 크게 충돌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중재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주에 수화상쟁이나 금목상쟁이 강하게 들어있을 때 토가 들어있으면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있는 거고, 토가 없으면 그게 되게 강렬하게 갑자기 팍 하고 튀어나올 수도 있는, 뭐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쪽박이 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자, 나는 토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금수사회의 토의 역할을 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중심오행은 식신이야. 배우자를 만난다 그러면 내가 잘해주고 싶고, 내가 좀 챙겨주고 싶고,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그런 남자, 즉 식신의식, 한마디로 자식 같은 남자, 뭐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분이 이 선택의 기록에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학교 다니는 학생일 때, 중고생 때 공부를 매우 잘했답니다. 그래서 전국 아이들 중에서 상위 0.5%였대요. 상위 1%면 100명 중에 한 명이죠. 그러면 0.5%면 뭐야? 200명 중에 한 명이네? 와, 200명 중에 한 명. 고등학교도 특목고를 갔다고 합니다. 어릴 때 너무 잘 나가면 부작용이 있어. 그 잘 나가는 게 지속적으로 유지돼야지 현상 유지인데, 거기서 좀 꺾이면은 그냥 세상 좌절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높이 올라가면 그 높이 올라간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내려가면은 무슨 팔자가 잘못되고 불행이 왔다라고 생각해. 사실 올라간 거가 어마어마한 행운이죠. 어마어마한 행운인데, 이게 특목고를 가고
그랬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대학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가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약간 좀 거꾸러져서 거기보다는 조금 떨어진 대학을 아무튼 그래도 좋은 대학을 갔어. 그래도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지금 현재 20대 초반에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지금 나이가 30대 초반이죠. 5년 동안 행정고시 준비를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같은 거죠, 일종의. 근데 이제 뭐 9급 시험, 7급 시험보다 이 행정고시는 아무래도 좀 옛날에는 행정고시, 뭐 행시, 사시, 사법고시, 요즘에 이제 사법고시가 로스쿨로 없어졌는데 행정고시니까 좀 쉽게 말해서 일반 직업군인이 아니라 좀 고위직 직업군인 되려고 하는 약간 그런 비유를 하자면은 형태죠. 행정고시를 보는데 그렇죠. 행정고시를 통해 뭐 외교관이 될 수도 있고 뭐 정부 고위 관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근데 이상하게도 그 천재 소리를 듣고 신동 소리를 듣고 200명 중에 한 명의 학력 수준을 가진 분이 오수를 했어. 이거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오수를 했어. 맞아. 선생님 깨달은 분이야. 하지 말란 소리야, 그게. 하지 말란 소리야. 물론, 지금 대통령은 사법고시를 10번을 봤다 그러고, 10번을 떨어졌다 그러고, 옛날에 이순신 장군은 무과시험을 한 7, 8번 떨어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사주를 봐서 사주가 살인상생, 관인상생으로 돼 있으면 내가 더 보세요라고 할 거야. 근데 이 사주를 들고 와서 행시를 보는데 만약에 20대 초반에 저한테 사주를 보러 왔다 그러면 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장인이 되겠습니다. 대기업 직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저는 직장인? 대기업 직원? 안 어울리는데?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아이 사주로 이거 언제 시험에 합격하겠냐고 하면서 사주를 많이 보러 다니셨대요. 저한테도 보러 오신 거야.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뭔 행시? 무슨 행시야? 이 사주는 빨리 본인이 뭘 잘하는지 찾아야 된다고. 뭘 잘하는지 찾아서 내가 좋아하는 재주와 재능을 발현해서 직접 사회적 재물활동과 개인적 재물활동을 병행하여 사람들에게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돼야 된다. 자, 근데 이 사주가 지금 무관의 식상생재 사주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면 대운에서 이렇게 관성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보고 그럼 관에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지금 사주에 금이 매우 강한데 이게 과연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이게 목이 들어오면 이건 좀 아니야. 그리고 여기 간목이 들어오게 되더라도 이 간목이 사회궁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개인궁에서 올라온 거야. 그럼 이게 사회적 조직성이 아니라 개인적 명예성이나 개인적 어떤 조직성이야. 내가 간판 차리는 거지 어떤 사회적 간판에 내 몸을 위탁하겠어요. 지금 이런 형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우리 딸 언제나 합격할까요? 라고 사주를 많이 보러 갔는데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아마 근데 이제 이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이 다른 철학권에서는 그냥 언제 붙는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럴까? 나라면 미술학원 다니세요?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좋아하는 거 뭐예요? 좋아하는 걸로 자기가 잘하는 적성 찾으셔야 돼요. 이거 진직 찾았어야 되는데 근데 아이가 이런 사주가 공부를 잘해버리니까 공부 쪽으로 승부를 걸어버리는 거야. 어릴 때부터 이 사주가 공부를 잘했대. 여기서 제가 좀 보너스로 좀 참고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주하고 공부 잘하는 거하고요 사실 무관해요. 그러니까 가끔 그 공부 잘하는 사주 해가지고 주로 뽑는 게 인성 많은 사주죠. 물론 선생님은 인성 많은데 공부 잘했죠. 그게 맞는 케이스도 있겠지. 하지만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놓고 어느 사주가 공부를 잘할까 나는 이거 사주 보고 알 수 없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수많은 예외가 있어. 수많은 예외가. 물론 엉덩이 잘 붙이고 공부하는 걸로는 관성인성 잘 된 사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자는 비겁다자인데도 전교 1등에 학생회장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인성 하나도 없는데 보세요. 아이유 우리가 천재 노래하는 소년 연기하는 소년 아이유 무인성 그쵸? 신해철 어디서 공부한 음악 배운 흔적이 없는데 19살부터 온갖 악기를 다 다루더니 20살 때 대학가요제 가서 1등
어디서 가르쳐준 스승도 없어. 어디서 음악 배웠다는 얘기도 없어. 모차르트 뭐 4살에 피아노 치고 6살에 소나타를 만들었다 그러죠. 공부한 흔적이 없어. 그냥 타고난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사주에 인성이 잘 돼 있으면 공부를 잘하고 인성이 안 돼 있으면 공부를 못하고 아니 몰라. 그거 모르는 거야. 그래서 가끔 뭐 우리 딸 공부 잘할까요? 뭐 우리 아들 공부 잘할까요? 하면은 뭐 인성 잘 돼 있으면 공부 잘하겠네. 뭐 인성 없으면 공부 못하겠네. 그러면 이 사주는 이게 공부 잘해 보이는 사주로 보여? 아이고 온갖 쥐양발성 다 부리겠네. 이런 말하기 지금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가끔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못하고 하는 측면에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거는 사주적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건 사주적 문제가 아니야. 결국 사주에 특히 연간이나 월간에 인성 올라와 있는 사주는 자격을 얻어야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공부를 잘한다가 아니에요.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공부를 잘하면 그 미션 수행하기가 수월한 것이고 공부를 못하면 그 미션 수행하는데 애로가 꼽히는 거야. 이제 그게 애로가 꼽힌다고. 아니 그러면 이제 뭐 공부학문 자격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뭐 이쁨 받고 지원 받고 원조 받고 뭐 선택 받고 초이스 받고 뭐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뭐 이제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주만 봐가지고 이 사주가 천재다, 공부를 잘한다. 이거는 어느 정도 경향성 정도는 따져볼 수 있지만 그거 자체로 탁 집어서 말을 할 수 없다. 무인성은 공부 못한다. 이거 절대 편견입니다. 아니 무인성은 안 배워도 다 한다 정도로 그냥 차라리 그게 더 정답에 가까워. 무인성은 숙련의 기간이 길지 않다 정도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생에 뭐 식상 표현하러 왔지 뭘 배우고 계속 자기 성장하고 저장하고 뭐 이러려고 온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이 선생님은 인생 전반부가 인성이고 인생 후반부가 식상이니까 인생 전반부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한 다음에 인생 후반에 배운 것을 죄 써먹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사주는 뭐 반대잖아. 이거는 지금 이 사주는 그냥 한다에 그냥 한다. 물론 이 사주의 식신성도 뭐 총명의 별로 봐요. 식신도 총명의 별로 봐. 근데 이제 이 사주만 봐가지고 이게 공부를 잘할까? 식상의 재성까지 강하면은 아이고 이거 놀러 다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저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어떤 영혼의 계획적 요소인데 그게 사주로 명백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정도로 저는 봅니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건 좋은 거고 공부를 못하는 건 나쁜 건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공부를 잘하면 잘해서 장단점이 있는 거고 공부를 못하면 못해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데 무슨 장점이 있어요? 아니 공부 못하면 또 다른 장점이 있어. 어떤 학생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공부만 했어. 그냥 모범생으로. 뭐 연애 같은 거 안 하고 열심히 공부만 했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갔어. 좋아. 그거 좋은 거죠. 박수 치. 어떤 학생은 고등학교 때 술을 짝으로 마셨어. 술 먹고 담배 피고 놀러 다니고 수업 시간에 어디 영화관 놀러 가고 밤엔 예쁘게 꾸며 입고 막 나이트클럽 가고 막 누가 더 재밌을까? 누가 더 재밌을까요? 어떤 사람은 아유 그래도 얌전히 부모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좋은 거지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은 야, 나 같으면 난 불량 청소년 하겠다. 난 나이트에서 신나게 놀고 연애도 실컷 하고 학교 수업 탈피해가지고 뭘 하는 게 낫겠다. 이거 만약에 우리 인간의 입장 말고 저 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공부 잘하는 애는 아이고 요 이쁜 인간 내가 복을 줘야지. 얘는 맨날 나이트만 다니고 너는 벌을 줘야겠다. 이럴까? 내가 보기엔 아닐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신이 그 나이트에 가서 노는 아이한테도 빙의 돼서 재밌게 놀고 있는 거고 또 신이 공부 잘하는 아이한테도 빙의 돼가지고 또 그 아이의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영성학적으로는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는 사라지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히는 우리는 사라지고 있다. 이상하죠? 뭔가 기운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경험이 신의 체험이에요. 신의 체험. 두 사람이 티격태격 싸우고 있으면은 이거를 그 전체를 어떤 신의 의식이라고 보게 되면 신이 오른손과 왼손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쪽 축구팀하고 이쪽 축구팀이 열심히 서로 이기겠다고 죽어라고 축구를 하고 있는 모습은 꼭 양손으로 탁구채 하나 들고 혼자서 탁구를 치고 있는 모습 같은 거예요. 탁구를, 공을. 이 신은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라고. 그냥 이쪽은 오른팔이고 이쪽은 왼팔일 수 있는 정도.